네, 미국 벤처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벤처 스타트업계까지 파장이 미칠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종합적인 파악에 들어갔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SVB와 거래해서 손해를 지금 보는 은행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전액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고객이었던 SVB에 비해서 예. 일반 금융 은행들은 개인 고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제 이런 사고가 한번 터지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VC들,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캐피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당연하죠.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 세계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SVB 그 파산 영향으로 어떤 그 피해들이 있는지는 현지에 있는 운영사를 통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났을 때도 제가 벤처 투자업계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전부터 돈이 좀 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고 지금 뭐 고금리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또 금리가 또 올랐기 때문에 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투자금으로 사실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랄지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매출이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게 바로 이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세요? 실물 경제 쪽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그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국내 벤처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실제 벤처 투자 금액이 4조 3천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7조 7천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꺾인다고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실제 마감을 하고 나니 6조 8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 비해서는 57.1%나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소위 이자에 관해서 빅스텝들을 계속 단행하면서 그렇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각각 감소세가 투자가 30%대, 40%대로 꺾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19년, 20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21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투자를 받은 기업 수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21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늘고 3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투자를 안 하는데 최초로 또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소위 300억, 1000억 이상의 어떤 한 번에 들어갈 때 큰 규모로 들어가는 벤처 투자들이 이제 상장과 같은 부분들이 불확실해지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반적인 총 금액이 꺾이고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신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투자 부분이 좀 타격이 있었고 그나마 선방을 한 걸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VC 업계랑 굉장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작년에 투자 조성된 금액이 그 최고로 투자됐던 2021년도에는 8조 1천억이 모였는데요. 작년에는 11조 3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 있고요. 돈은 들고 있다.
그렇죠. 2019년에 비해서 2배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지만 돈의 속성이 바로 집행하지 않을 때 큰 돈들을 모아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VC업계에서도 상반기에 좀 불확실성이 거치면 하반기에는 투자가 진행돼서 총 그 마감을 했을 때는 2022년보다 23년의 실투자 금액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랑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이번 달인데요. 이번 달부터 벤처 쪽으로 스타트업 쪽으로 이 자금들을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 한 53조 원이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기업의 혁신용 자금입니다. 그렇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지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나아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번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급변하는 이 대외적인 면에서 경제 안보나 국제 통상에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번 방일을 통해서 이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도 극복을 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바라고 있고요. 좀 말씀 주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조금 이번 방일에서도 그렇고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최대 69시간 관련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재검토를 한다고 대통령이 밝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이 법안에 대해서 진행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고용노동부 측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이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저는 면밀히 청취하고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입법 예고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금 그 방향을 선해야 되는 부분은 좀 관련돼 갖고 첨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집행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듣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업계에 대한 그 청취도 상당 시간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관련돼서 청취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전면 백지화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스타트업 10개사 중동에도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정말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UAE랑 사우디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그 황태자께서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우디와는 양국이 이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직원들이 실무단 그 진행을 계속
계속 했습니다. 사우디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 저도 그 다보스에서 사우디에 있는 투자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 인사들을 또 만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의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비반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제가 이제 기조 연설자로 초청을 받고 저희 스타트업들을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사랑 동행을 했습니다. 예. 동행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총 이 비반에 500개의 스타트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아주 상위의 랭크가 돼서 좋은 낭보가 있었습니다. 각각 1등, 2등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 갖고는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나라들에서 스타트업 유치하려고 뭐 콘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는군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그렇죠. 기존의 대기업으로 유지되던 산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신산업을 계속 발굴해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 열기가 뭐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서는 공동펀드 조성하는 것과 또 리야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곧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이번에 한일 그 대통령 가실 때 일본에 내일 가실 때 그 중소벤처기업계도 좀 갑니까? 중소벤처기업계도 같이 수행을 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만나보고요. 한 번 더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